적재적소에 적임자를 하는 방법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위 단계입니다. 하위 단계.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의 역량, 특성, 의지, 경영, 경험, 그리고 기능 등 무엇을 잘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을 보고 정확히 봐야 돼. 사람을 보려고 노력하죠. 사람을 잘 봐야 돼. 사람을 잘 봤으면 사람을 쓰고 그리고 사람을 얻는다. 보통 세상 살아가는 건 다 관계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계가 깨지면 사람이 힘들어해요. 멘탈이 무너지고요. 근데 일도 그냥 일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향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기도 하고 웬만한 경영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는 하위 단계, 사람을 본다. 정확하게 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는다. 근데 부작용이 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렇게 사람을 썼어. 사람을 정확히 보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었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이것을 잘하는데 나를 잘 모르네. 나를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부터 조금 더 유치해집니다. 초등학생들 반배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모두 다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 근데 이걸요 여러분요 자기들만 하면 좋은데 때로 뭉쳐서 얘기를 해. 수근수근 하는 건 누군가를 죽이는 거야. 차라리 앞에서 말하는 게 좋아. 세 번째, 진짜 유치해. 나는 누구랑 하고 싶은데 왜 내 자리를 여기에 뒀어? 이게 조금 유치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중위 단계는 이것을 보고 또한 이것을 보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어야 합니다. 적임자를 넣어야 합니다. 뭐냐면 현재 상황을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야. 나 물류 다 하고 싶다고 해서 물류 다 넣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물류를 잘하니까 저 사람의 특성이 물류에 맞으니까 그거 다 넣으면 안 돼. 모두 다 디자이너면 어떡해. 모두 다 CEO면 어떡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고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사람과 상황 두 가지 얘기가 지금 나왔죠.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현재 상황을 적재적소에 보고 한다. 이렇게. 이게 중위 단계예요. 중요한 부분이겠죠. 부작용이 있어요. 현실을 봐. 안 돼. 상황을 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 그랬더니 부정으로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상황을 봐. 이것만 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안 보고 하위 단계 안 보고 이 중위 단계만 보고 그래서 인사부의 역할이 사람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봐. 안 되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를 쥐어짜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야.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죠? 사람을 보고 맡겨야지. 난 이걸 못한단 말이야. 야 너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 대학의 문제가 뭐죠? 자기에 맞는 사람이나 역량이나 기능을 보지 않고 대학교에서 쟤도 이렇게 도면 그리는 걸 배웠어? 사회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페인트 칠합니다.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능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은 그것도 맞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긴 했습니다만. 세 번째, 난 이거 못하는데. 상황만 보면 이런 불평불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인사부로 이제 좀 더 어려워졌죠. 되게. 사람도 보고 상황도 보고 잘 못하면 아까처럼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하고 욕하고. 그래서 욕먹는 자리가 인사부이다. 세 번째, 중위가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상위 단계가 있습니다. 상위 단계는 방향성에 맞춘 미래입니다. 사실 미래. 인사부가 할 일이 요거예요. 설정이 끝난 기억된 미래에 맞는 인재를 넣어야 되는 거. 제가 이 기억된 미래라는 말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설정을 하고 미래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갔다 온 사람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온 것처럼 기억하고 미래 이렇게 만들 거야. 현재 상황은 이래. 내 사람들은 이래. 라고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는 거예요.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통 제가 할 일을 좀 적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설정된 미래를 관심 있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이 본다라는 말 알죠? 말하여 본다, 느껴 본다, 만져 본다. 이게 다 보는 거예요. 사랑도 보는 거예요. 사랑해 본다.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설정된 미래를 관심 있는 사람에게 계속 보여줘야 돼. 그래야 욕을 안 해. 왜 나에게 이 포지션을 맡겼어? 미래를 보고 미래가 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부작용이 있어요. 뜬구름. 왜 뜬구름만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질 않아. 왜 뜬구름이야. 난 이미 기억된 미래 갔다 와서 말하는데 그거 보지 않고 뜬구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사부는 요 세 개를 보면서 사람을 적재적소의 적임자에게 맡긴다. 그래서 1단계 사람, 2단계 상황, 3단계 미래를 보고한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맡겼을 때 상당수가 이해를 못한다. 왜 미래까지 보고 인사부가 그 자리에 사람을 맡겼는데 그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짜증을 불러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사이동에 대한 적재적소에 맞는 적임자를 세운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하부 단계나 유치원생처럼 초등학생처럼 나 이 반 싫은데 나 누구랑 돼? 아 좋아 아 싫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불러오는 짜증 단계 두 단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적재적소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상황과 미래를 못 보고 사람만 보고 불만이에요. 대부분이죠. 왜 나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상황과 미래를 못 봐요. 그냥 사람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 나 이런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 누구랑 일하고 싶은데? 라고 말해서 이 불만이 가장 커요. 너무 유치해. 우리 여기 왜 모였는데? 일하려고 모였잖아. 뭔가 이루게 하려고 모였잖아.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나 불만이야. 근데 그거를 누구랑 가서 얘기해? 뒤에 가서 같이 한다. 조직이 무너져 버려. 먼저 두 번째 먼저 볼게요. 사람과 상황을 보고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 본 사람이어도 꼭 부정적인 사람 안 돼. 왜냐하면 미래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만들어갈 미래를. 결론적으로는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가져다 놓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주제로 부지게임 콘서트까지 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하기 위해서 일 뭐 한다, 이 뭐 한다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야 한다.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모든 걸 감안해서 그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으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처방법이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승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해결 방안, 침묵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인생 살아가는 방법 중에요. 적을 대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침묵하세요. 응대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과는요, 함께 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침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상대에게 두려움이 갑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나 떠납니다.